문제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문제 난이도가 어려우면 점수를 높게 주고 만약에 쉬우면 점수를 낮게 준다.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뭐 온라인상에서? 네, 좀뭐 많이 듣는데. 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뭐 전혀 잘못된 얘기죠. 전혀 잘못된 얘기죠. 모든 문제들은 배점 동일합니다. 배점이 동일하고 점수가 환산되는 방식은 오로지 틀리는 개수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의 배점은 동일하고 틀리는 개수에 따라서 그 점수의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개수라도 점수가 회차마다 달라요. 점수 회차마다. 가장 큰 이유는 토익 시험이 자체가 이 난이도를 아주 매우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점이거든요. 물론 일정히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수능 시험이라고 이번에는 한번 불수능 내볼까? 이번에는 물수능 내볼까? 그러지 않잖아요. 일정하게 만들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치르는 시험마저도 이럴지언정 1년에 24번 치르는 토익 시험 4번마다 얼마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겠습니까? 고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토익 시험에서는 사실상 통계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설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조금씩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략 한 900점에서 900점 사이, 평균 한 905점 정도가 그 해당 시험의 수험생들의 한 1% 정도에 포함되게. 그래서 내가 토익 900이다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1%라는 것인데요. 그 평균에 대충 맞추어서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이요. 그래서 같은 개수를 할지라도 토익 점수가 800점인데 그 다음 시험에서는 850일 수 있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740일 수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조사했거든요. 같은 개수 그 당시 80개였나? 하는데 이 밴드를 보니까 80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2월달과 그 당시에 8월달이었나? 그거 있었거든요. 같은 개수로 다 이걸 학생들 그 점수라는 제가 틀린 개수로서 점수를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80점 가량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 갭이 말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맞춰도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어떤 시험은 토익 점수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반면 토익 점수대가 높은 사람들이 잘 안 치르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일반 학생들이 말하는 뭐죠? 대박달, 쪽박달. 그런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말 나온 김에 대박달, 쪽박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모두 토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꼭 쳐야 할 시험. 몇 월달 시험? 12월달 시험. 12월달 시험은 전통적으로 잘 나오죠. 12월달 시험. 놀아요. 12월에. 12월 말에 12월 말에 이거 공부하기 힘들죠. 크리스마스 때. 예, 그렇죠. 12월 말 시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좀 점수가 잘 나와요. 또 한두 번 정도 이상할 때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12월 말 시험 좀 잘 나오시고. 왜? 제가 봤을 때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이 아닐까. 크리스마스 앞두고 토익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원래는 12월 달에는 토익 시험이 없었습니다. 12월 시험이 처음 생긴 게 아마 그 당시 2006년, 7년도였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도 두 번 시험 치르는데 그 당시에 12월 시험이 없었던 이유는 워낙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익 시험은 정확히는 민간 시험이거든요. 수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수의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한 거야. 나중에 요청도 있었죠.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1월, 2월 같은 경우에 그 공기업이 인기가 엄청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2005년, 6년 그 당시에 제 수업 들은 학생 중에서 이 다양한 공기업에 취업을 하셨는데 최근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뽑는 인원이 좀 적죠. 근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기업이 대부분 다 그 당시에 1월달 아니면 2월달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그 당시에 말입니다. 토익 점수의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900점대 이상을 다 목표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이제 그 커트라인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정말 놀라웠던 게 농촌진흥원 그 당시에 960이 떨어지고 970이 붙었던 거야. 와. 그래서 그 당시 말이 많았죠. 와. 아니 960은
씨앗을 뿌리면 다 죽어보고 970은 씨앗 뿌리면 확다 닳구나 하면서 970이 씨앗도 다 자라나? 더 식물 잘 키우나? 더 농촌 생활도 잘하나?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후로부터는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뭐 900점 이상 만두 처리, 800 이상 그냥 패스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월, 2월에 전형이 들어가는데 12월 점수도 필요한 거야. 공부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막 점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전형이 만들어졌고 물론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 2번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월 어쨌거나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또 공기업에서 뽑는 인원수들이 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시험은 6월 시험과 더불어가지고 가장 이름이 적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이 되어버렸죠.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고득점자들이 잘 안 치르는 시험이 있거든요. 특히 보면은 이제 3월, 4월 되면은 이때는 앞선 이제 제조업부터 해서 보통 삼성, SK, 롯데 등등 해가지고 있죠.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중견기업, 그 다음 중소기업, 또 대기업 전체는 또 금융기관도 같이 진행됐거든요. 토익 시험을 더 이상 실패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합격을 한 경우도 있고, 혹은 계속 전형 중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해야 되거든. 혹은 부랴부랴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거 많이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치르는 시험이니까 그때는 또 중간고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대거 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토익 점수가 상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고득점자들이 많이 빠지는 시기를 좀 노리는 게 좋겠죠. 특히 또한 하반기에 2번의 기회가 오는데 한 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만 또 여러분들 추석이 있죠, 그죠? 추석 연휴 때 이것도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치르는 토익 시험. 요 시험은 엄청나죠. 제 기억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시험을 기억나고요. 이 9월 말 시험이 2019년도에 치렀던 토익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었거든요. 학생들 난리가 나서 피바람이 불었거든. 막 으악 하면서 다음 시험 선생님 준비해야겠네 그랬는데 토익 시험 성적이 나오고 난 날 아침에 막 카톡이 오고 난리가 났었죠. 특히 방학 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토익 최고 점수를 찍었던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팁은 추석, 크리스마스. 그 다음 상반기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보통 하반기보다는 전반기에 대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이 채용 시즌인데 이 시즌이 중간쯤 들어가는 시즌부터 시간부터 해가지고는 7일 했는데 이 토익 시험 또 칠 필요가 있나?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토익 점수가 다 고득점일 거니까, 그죠? 네, 그런 분들이 대거 빠지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시험이 언제일까? 겨울 방학이 들어갑니다. 왜냐? 이런 경우도 있죠. 중학생들 중에서는요, 특수 목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이제 초딩들도 막 어릴 때부터 엄청, 완전 영어 영재 교육 받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아버님 외교관이라서 따라가서 살다가 한국 들어오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국제정을 준비한단 말이야. 제주 국제정 이런 드라이브 영어 시험 장난 아니에요. 수학도 영어로 시험 쳐요. 질문이 전부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제정을 준비한다든지 특수 목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걔들이 보통은 방학 때 많이 토익 시험을 치르죠. 왜? 학기 중에는 나름 그래도 걔들도 그 준비하죠. 학교 공부해야죠. 학교 공부. 그리고 학교 공부하다가 잠깐 요 시즌에 다음 선행 학생도 하면서 걔들은 머리 잠깐 식히면서 하는 게 토익 공부니까. 네. 그래서 걔들도 대거 몰리고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이 문제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라든지 미국 등등에서 공부 학생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이가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이가 공부했다가 얘네들이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현재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또 유통을 또 해야 되거든. 왜? 자기 학문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좀 입시가 편해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입시가 편해서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싶은 거야. 누가 이제 티파니라든지 제니퍼라든지 제니퍼는 없나? 제시카입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 유럽에서 가장 가고 유럽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 1위 지금 서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예요? 남미에 있어, 그죠? 열광적이죠? 칠레 제 친구 중에서는 저기 마추픽추 있는 곳이더라, 페루죠? 페루에 있는데 난리가 하여튼 33살 걸리더라도 뭐 놀러 왔더라고 한국에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인도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 거기서 정착하신 분도 있지만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고향이나 엄마가 그립다든지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에 이제 질린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많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미국 학위 혹은 영어 학위 있어도 토익 점수 쓰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걔들이 그 나라에서 치렀던 토익 점수는 한국에서는 받아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에서 치른 토익 시험 성적표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와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오겠느냐? 못 옵니다. 여름방학 때 짧아요. 대부분의 그 웨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요, 여름방학이 짧아요. 뭐 1개월도 채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반면 겨울방학이 길거든요. 3개월씩 이러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그때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놀고 뭐 하다가 잠깐 한번 토익 시험 쓱 한번 쳐보는 거야. 걔들은 웬만하면 뭐 800점, 900점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원리 때문에 좋습니다. 겨울방학은 조심하라. 그래도 겨울방학이라 할지라도 2월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시험을 잘 안 치러대. 스키타라. 네, 뭐 그러나 공부하다가 지치시기도 하거든요. 좀 지치시기도 하고. 대부분 다 이제 나름대로 걔들도 공부 좀 하다가 시험 쳐야 되거든. 뭐 1월 말 시험이나 2월 말 시험 그런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추석이랑 그다음에 겨울방학 피해라. 아니죠. 아니, 이거 분위기 좋게 나요. 그러니까 추석다 그렇죠. 겨울방학 피하고 추석이랑 크리스마스 때 치는 게 좋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방위 같은 경우는 뭐 4월 첫 번째 시험이라든지, 네, 또 5월 막 봄 되면은요,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잖아요, 그죠? 야외에 막 뛰어 놀러 가고 싶고, 이거 막 햇살 막 발표 따뜻한데 토익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 옆에 시험 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좀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2월 말 시험부터 3월 지금 첫 번째 시험까지 연기가 된 상태. 3월 말 시험은 아직까지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은 현재 저희가 지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3월 말 시험도 현 상황에서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 개학 연기되시고 4월 1일로 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토익 시험도 현재는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공, 토익 급상승의 시기가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토익이랑 토스랑 같이 보는 기업들이 많아졌죠. 근데 기본 조건을 가지고서는 이제 토익을 700점 아니면 토스를 레벨 6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깊이 하시는 분들은 토익이 뭔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토스는 비교적 뭐 들어보니 스크립트만 외워서 달달달 말만 하면 된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 요건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특히 대기업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토스 레벨 6가 점수대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레벨 6여도 그 안에서 점수대가 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토스가 기본적으로 0점에서 200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서 토스 시험을 치면 한 해의 절반 정도는 다 레벨 6를 줍니다. 그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는 그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6 안에서도 내가 130점을 받았느냐 아니면 150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기업에서 주는 가산점도 다르고 그리고 레벨 6라고 해서 150점은 쉬우냐
아니거든요. 레벨 아, 6에도 왕세가 않구나. 레벨 6에도 이제 최고 레벨 6 안에서 최고점을 맞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거는 레벨 7을 맞아야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레벨 6는 딱 지원 점수만 되고 그렇죠. 딱 지원 점수만 제 가산점은 레벨 7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토익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700 정도 패스인데 그래도 가산점을 좀 줄이려면 한 800, 850 정도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700점 그 다음에 토스에서 레벨 6 어느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요? 결론적으로는 그 노력의 양은? 비슷합니다. 노력의 양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이게 또 우리가 읽고 듣고에 이제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토익이 좀 더 쉬울 거고 반면 나는 말하는 게 더 쉬운 사람들은 뭐 그쪽이 더 빨리 오르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학연 연수라든지 그렇죠. 어렸을 때 유학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토스가. 근데 평범한 취준생들은 특히 영어를 싫어했던 학생들은 내가 읽고 보는 것도 읽고 듣고도 싫어하는데 영어를 말하는 거는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막상 말을 해보면 굉장히 그렇죠. 내 목소리 자체도 듣기 싫고 그런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 뭐가 더 신나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기본 점수만 맞추려고 하시는 딱 걸 지원 단위 점수만. 넘어서서 내가 가산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토익이 그래도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스 아, 레벨 그래, 7은 굉장히 갭이 힘들거든요. 클까요? 6랑 7. 그 갭의 차이가 아, 레벨 6는 50%만 맞아도 받을 수 있지만 레벨 7 이상은 7%, 9%대 안으로 들어야 레벨 7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부터는 내가 스크립트만 외운다고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가산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토익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좀 해외 생활이든 평소에 영어 회화를 좀 즐겨 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토스 쪽에 좀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고난이도 레벨 올라갈 때에도 조금 부담감이 좀 덜하고 공부량도 좀 적긴 하지만은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아니거든요. 토익보다 스케일 그죠? 토익은 스킬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다면은 스킬로 이제 승부하니까 본인의 언어 능력이건 영어 실력이 뭐 크게 뛰어나지 않거나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그죠? 스킬을 익힌 다음 쓰는 연습을 통해서 고도점에 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겠네요. 네,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토스냐, 토익이냐 본인의 성향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를 확인하신 다음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토스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그런 얘기 나눠봤었는데요. 네, 오늘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저희 마찬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못하고 아주 몸이 근질근질할 찰나에 간만에 한번 입을 잘 털었어요. 입을 잘 털고 그리고 추후에도 또 다른 얘기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